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그 두 번째 파트로 실제 논리적 글쓰기 전략과 그리고 구체적 경험을 작성하는 법 위주로 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자기소개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해야 되는 3가지 말씀드렸죠. 직무의 결정, 그리고 직무의 내용 파악과 역량 파악. 이거에 맞춰서 경험을 잘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강점을 도와줄 수 있는 경험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 안에서의 사건을 찾아라 라는 이야기를 강조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경험은 진짜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으냐? 이제 그 경험을 작성하는 방법이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될 때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경험을 어떤 식으로, 저 팔까지 걷어붙입니다. 여러분 잘 설명드리려고. 경험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함께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경험을 작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또 한 가지가 연결되는데 그 단어를 먼저 소개할게요. 자, 자기소개서가 무엇이었느냐? 이 단어의 정의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 어디까지 배웠느냐? 지원 직무와 관련된 배웠죠. 자신의 강점을 찾아내는 거 배웠죠. 그걸 갖고 경험 중심으로 써야 된다 배웠죠. 자, 이렇게 경험을 중심으로 써서 어떻게 하더라고요? 나를 채용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아닌 이러이러한 강점을 제가 갖고 있고 그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경험을 했으니 저를 좀 채용해 주신다면 제가 진짜 일을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설득문으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 중에 뭐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라고 하면 사실 다 중요하지만 저는 이 설득문에 별 하나를 더 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많은 기관들의 자기소개서 심사를 하거든요. 저는 공공기관, 부사관에 제가 심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많은 공공기관 면접관으로 또 가고요. 실제로 공공기관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서 평가도 합니다. 그런데 평가를 할 때마다 항상 많은 지원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원자들이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소개서를 설득문으로 안 쓰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니까 저를 좀 뽑아주세요 라고 쓰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씁니까?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이런 경험도 했다니까요. 저 되게 열심히 살았죠. 설명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설명과 설득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본인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서부터 사례를 하나 짜잔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 사례를 보시면서 나도 여태까지 자소서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설명문 형태로 썼었구나. 나도 잘못 쓰고 있었구나. 이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문과 설득문의 사례는 어떻게 다른 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과 설득문의 사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문의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설명문 자료는 이렇습니다. 예시문이에요. 대학교 1학년 과대표를 하며 교수님 업무를 도와서 전공 관련된 설문지를 조사를 취합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는 RCY 동아리 활동을 하며 심폐소생술 대회를 준비하고 성취감을 맛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설명문의 예시입니다. 설득문의 예시를 한번 볼까요? 설득문의 예시는 대학교 1학년 과대표를 하면서 교수님의 업무를 도와서 전공 관련 수요조사 등 설문조사를 취합한 일을 도왔습니다. 자료를 취합할 때 엑셀 중에서도 피벗 테이블 작성법을 활용해서 각 설문지별로 필요한 항목을 요약해서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교수님께 전달했습니다. 부사관으로서 훈련 관련된 데이터를 집계 작업 시에도 엑셀을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편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설명문의 이 사례와 설득문의 사례는 뭐가 다르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여러분 느끼시겠어요? 맞습니다. 설명문은 열거형이라고 제가 썼죠. 무슨 얘기냐?
본인이 했던 경험이 3가지고 4가지고 5가지라면 그냥 1학년 때 무슨 경험하고 2학년 때 무슨 경험하고 뭐하고 경험을 뭐 했는지를 쭉 설명하는 게 설명문입니다. 그런데 설득문이라고 하면 내가 했던 경험 중에 예를 들어서 교수님을 도왔던 경험이 있다. 과대를 했다. 그럼 그 과대 경험 중에 한 가지 사건, 설문조사를 취합했던 사건을 끄집어내서 그 설문조사를 할 때 내가 엑셀이란 도구를 써서 굉장히 잘 정리했기 때문에 부사관이 되어서 이렇게 엑셀을 활용해서 내가 훈련 관련된 병사 관련된 데이터 또한 매우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로 마무리하는, 그래서 이것은 학과 대표 경험 중에서도 핀셋형으로 교수님을 도왔던 한 가지 방식으로 끄집어내서 쓰는 것입니다. 우선 자기소개서란 뭐다? 설명문이 아닌 설득문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득문은 열거형 경험이 아닌 핀셋형 경험으로 써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핀셋형 경험을 썼을 때 마무리에 어떻게 씁니까? 내가 앞전에 했던 이 과대표로서의 경험이 어떻게 부사관으로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로 연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설득문의 한 요소라는 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게 자소서를 작성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방금 전 핀셋형 경험을 한번 제가 요 핀셋형 경험 보여드리죠? 이거 한번 휴대폰으로 요 핀셋형 경험만 한번 사례를 찍어보세요. 카메라로 찍으셨어요? 네. 요 설득문의 형태의 사례를 찍고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자기소개서의 작성 방법을 한번 보세요. 모든 자기소개서는 경험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전 사례에서 과대표로서 설문지 취합했던 경험을 썼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 설문지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엑셀을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테이블을 정리하는 결과, 그래서 엑셀의 사용법에 대해서 배우고 내가 엑셀을 잘 쓸 수 있다는 걸 정리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배운 점들이 내가 앞으로 희망하는 직무, 부사관으로서 임관해서 일을 할 때 엑셀을 잘 쓰는 것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로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가 방금 사진 찍어주세요 라고 했던 거에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네, 엑셀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피벗 테이블 활용 기능을 부사관으로서 교육생 훈련시키고 병사 관리할 때, 데이터를 관리할 때도 한번 엑셀을 써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라고 쓰게 되는 거죠. 설득력 있게 자소서를 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한 것에서 배운 점들을 어떻게 업무에 적용할 건지. 꼭 업무에만 적용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한 것들을 업무에 적용하기도 하지만 또는 여러분은 희망기업이 군이잖아요. 군이라는 조직 안에서 내가 경험한 것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써보는 것도 의미 있죠. 자,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학과 대표로서 체육대회를 운영해봤던 경험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학과 대표로서 체육대회를 운영했어요. 체육대회를 운영하는 과정 안에서 리더십의 중요성을 배우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 리더십을 통해 내가 앞으로 군 조직에 들어가서 부사관으로서 초급 관리를 하면서 내가 병사들을 관리할 때 이 체육대회에서의 리더십 안에서 먼저 팀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던 그 방식대로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군의 방향에 군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 어떤 지향점에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끄는 관리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방식이든 좋습니다. 어떤 경험이든 좋습니다. 경험을 작성하신 후에는 뭘 하셔야 돼요? 배우고 느낀 점을 얘기하시고 그 배우고 느낀 점이 내가 지원하는 부사관 업무에, 그 배우고 느낀 점이 내가 지원하는 군이라는 조직에 어떤 식으로 도움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연결하시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만 자기소개서 안에서도 설득문을 작성하시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이제는 제가 여기다 안 보여드려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자기소개서가 뭐라고요? 이쯤 되면 이제 자기소개서는 정의를 얼추하려고 합니다. 자, 자기소개서가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운 거. 이제 한 줄 한 줄 제가 쪼개서 설명드렸었잖아요. 외운 걸로 한번 해보죠. 맞아요. 제일 먼저 뭐가 나왔죠?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요. 지원 직무와 관련해 뭘 강조해야 된다고요? 그냥 나? 아니요. 지원 직무와 관련된 우리의 강점을. 강점이 있어요. 책임감도 있고 리더십이 있어요. 그게 내가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줘야 된다고요? 네, 맞아요. 경험을 중심으로요. 자,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책임감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열거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 경험들이 내가 앞으로 부사관으로서, 내가 앞으로 군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로 마무리해 주는 게 바로 자기소개서의 설득문이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이해되십니다? 그죠? 이제는 뭐 자기소개서 저보다도 누구한테 가서도 잘 설명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설득, 이제 자기소개서 쓰는 공식, 아까 경험 나오고 배운 점, 느낀 점 나오고 이 배우고 느낀 점이 어떻게 업무와 군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로 쓰는 게 사실은 설득력 있는 공식의 그 첫 번째였어요. 이번에는 첫 번째 그 공식의 내용을 실제 경험 구간에 쓰실 때, 자,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이게 공식 1, 사진 찍으세요. 반드시 자소선 이런 식으로 쓰자. 근데 이렇게 쓰신 다음에 지금서부터 제가 설명드릴 건 뭐냐면 이 경험을 쓰는 방식이에요. 경험을 쓰실 때 어떻게 쓰실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경험을 쓰실 때 그 첫 번째 방법, 경험 작성은 이렇게 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 언제가 제일 먼저 나와요. 언제? 대학교 2학년. 언제? 대학교 1학년. 언제? 고등학교 3학년. 그런데 경험을 쓰실 때는 제가 이력서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대학 경험 쓰시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경험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물론 고등학교 때 경험에 너무 중요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시작은 고등학교 몇 학년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자,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를 제일 먼저 써주시고요. 두 번째, 어디서? 예를 들어서 부사관학과에서, 어디서? 동아리에서, 어디서? GS 편의점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이렇게 그 어디서가 나와야 되고, 세 번째, 무엇을, 어떤 역할을 했냐는 거죠. 학생회장을 하면서, 캐셔로서 일을 하면서, 동아리 회장으로 일을 하면서 역할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 축제를 준비할 때 경험입니다. 재고조사를 할 때의 경험입니다. 신입생 모집을 할 때의 경험입니다. 그럼 연결해 볼까요? 대학교 2학년 부사관학과 과 학생회장을 하며 학교 축제를 준비할 때 경험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대학교 2학년 부사관과 학생회장으로서 축제를 기획했을 때 경험입니다. 아시겠어요? 경험 작성 이렇게는 뭐냐? 첫 줄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경험의 첫 줄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번, 2번, 3번, 4번으로 쓰십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저는 학교에서 과 학생회장을 했는데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런 걸 이렇게 잘 극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문제 해결을 해서 리더십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쓰지 마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예시문 함께 보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 3달간 식당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로서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소개서의 첫 줄로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경험 쓰셔야 돼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 줄을 쓰고 나서 밑에 내용을 써야 되죠? 밑에 내용을 쓸 때의 방식이에요. 일단 제가 설득문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쓰라고요? 맞습니다. 핀셋으로 꽂아내셔야 되죠. 핀셋.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 축제, 과 학생회장을 하면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었겠어요. 그 중에 축제 경험을 뽑았어요.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겠어요. 그 중에 하나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상황을 설명하고 그 상황을 통해서 아까 배웠던 공식이 나오네요.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과 느낀 점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배운 점과 느낀 점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부사관으로서 직무 수행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로 얘기해 줍니다. 삼각형, 노란색 삼각형 기억나세요? 그것들을 연계해서 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 3달간 식당 보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지내는 곳과 1시간 거리인 곳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맡은 업무는 주방 보조라는 것이었는데 3개월간 근무를 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최소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매주 근무요일마다 최소 10분 전에 도착해서 기본 준비를 했습니다. 자, 빨간색 박스를 보세요. 한 가지 사건을 좀 픽하죠. 주방에서는 특히 위험하고 위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식재료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재료 손질, 설거지 등 모두 꼼꼼하게 확인해서 바쁠 때 2번 손이 가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또는 청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30분 동안 주방기기 세척부터 바닥 청소까지 깨끗하게 물기가 남지 않도록 위험 요소를 차단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 주방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한 결과 정말 같이 일하는 분들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3개월 동안 했던 수없이 많은 아르바이트 사건, 사고 중에서 주방을 깔끔하게 청소했던 내용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이건 성격의 장단점이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낯을 가려는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좋으냐? 이 빨간색 박스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이어서 안 쓰셨는데요. 그 다음에는 따라서 내가 이렇게 철저하고 꼼꼼하게 주방 청소를 했던 이 경험을 살려 부사관으로서 특히나 이런 되게 전염병이 엄청나게 커진다든지 아니면 부사관으로서 군 안에서의 식중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위생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 이런 부분에 철저히 대비해서 행하도록 하는 부사관이 되겠습니다. 정도로 하나 더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되셨죠, 여러분? 경험 작성은 이렇게 하나의 경험을 핀셋으로 뽑아서 대학교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경험입니다를 첫 줄로 시작을 해갖고 작성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거버닝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죠. 자, 거버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는 걸 말합니다. 저를 채용해 주셔야 되는 이유를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사를 2가지의 강점으로 정리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동아리 회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5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케팅의 3가지 핵심 업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내가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고 내가 경험을 특히 작성할 때 문제 해결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접근하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방법을 작성해 줄 때 우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접속사를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에 몇 가지의, 저는 3가지 단계를 통해서 3가지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을 하면서 2가지의 주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답변할 때 어떻게 해요? 첫째, 둘째로 내가 5가지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가 나오는 거고 내가 2가지로 얘기하겠다고 하면 첫째, 둘째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 글이 훨씬 더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였다, 둘째는 뭐였다를 쓰면서 단락을 나누기 때문에 훨씬 더 평가자 입장에서는 눈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지금 경험 쓸 때 얘기하잖아요. 경험을 쓸 때 보면 우리가 막 그 문제 해결의 과정이 되게 길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길어지는 과정 안에서 거버닝을 써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예를 한번 볼게요. 학창시절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리더십을 길렀습니다. 벌써 얘기가 어떻게 시작되죠? 다양한, 그럼 되게 많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리더십을 길렀습니다. 첫째, 뭐예요? 학교 체육대회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둘째, 아이들에게 날아갈 수 있는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자는 취지에서 후원업 동아리에서 부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읽기 이전에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첫째, 뭘 했습니다. 둘째, 뭘 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눈에 한 번에 확 띈다는 거죠. 물론 첫째와 둘째를 쓰실 때 한 줄 떼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럼 눈에 확 들어와요. 근데 우리 부사관용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사실 칸이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글자 수가 너무 부족하면 칸 안 띄고 하셔도 되고요. 글자 수가 좀 된다. 근데 보통 400자 정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줄을 못 띄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첫째와 둘째는 여기 있는 중간 줄은 띄시지 않지만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둘째를 여기다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목표를 달성하였으니 다 다음에 둘째를 연결하시지 말고요. 한 줄 아래 내려서 둘째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난 다양한 활동으로 첫째, 둘째 이런 걸 했어. 또 셋째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정리하실 때 거버닝의 방식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친구들과 다 같이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 같이 활동하면서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첫째, 고등학교 때 선도라는 걸 하면서 리더십을 배웠고, 둘째, 대학교 때는 과대표를 하면서 배웠고, 또 꼭 셋째는 아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버닝을 쓰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성실한 자세가 가장 큰 강점임을 다음에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됐죠, 여러분? 이런 폼이 가장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 부사관용 자기소개서가 4가지 항목인데 4항목 모두에다 거버닝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4항목 중에 한두 개 항목이라도 경험을 쓰실 때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거버닝을 써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방법으로는 단어를 쓰실 때 구체적인 단어로서 얘기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구체적인 단어. 그래서 봅시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에요. 대학 시절 다양한 학교 활동을 하며 성실히 생활했습니다. 또는 대학 시절 여러 가지 학과 전공 과목을 배우며 군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디에다가 빨간색을 쳤죠? 다양한. 어디다 빨간색을 쳤죠?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각종, 모든 이런 단어들은 좀 지양,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쓰시더라도 앞에 다른 구체적인 단어를 붙인 다음에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대학 시절 다양한이 아니라 학과 대표, 동아리 회장 및 실습 조장 등 리더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성실히 생활했습니다. 다양한을 단어로 풀어주는 거죠. 됐죠, 여러분? 자, 여러 가지를 단어로 푸는 거예요. 대학 시절 여러 가지 학과 전공 과목을 배우며가 아니라 대학 시절 군사학개론, 상담심리, 응급처치 방법 등의 전공 과목을 배우며 군에 대해서 이해를 높였습니다. 라고 써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쓰실 때 특히나 형용사 중에 이런 다양한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면 내가 그런 단어를 쓴다면 제 강의를 기억하시고 앞에다가 그 다양한의 활동이 될 수 있는 한두 대표적인 활동, 여러 가지 과목 중에 한두 되게 대표적인 수 있는 전공 과목을 써주시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의 전문성, 진실함, 진솔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서가 무엇인지, 자기소개서 안에서도 경험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경험 작성할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순서대로 논리 있게 작성하면 좋은지에 대한 글쓰기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을 끝으로 자소서의 개념 공부가 끝났고요. 다음 회차 강의 때는 실전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우리 부사관용 자기소개 작성법에 맞춰서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